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9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도 1%가 빠졌고요. 나스닥도 1.21% 빠졌습니다. 나스닥이나 다우가 사실 저점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고요.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AI 거품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마이클 버리가 AI 버블 때문에 팔란티아하고 엔비디아에 약 9억 달러 정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뭐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물량을 54억 달러 버렸죠. 피터 텔인가요? 유명한 헤지펀드도 9,400만 원 달러 던지면서 일단 거품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고요. 그 논란이 계속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새벽에 는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투매 현상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 최고 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거품이 터질 때 구글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구글도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만든 칩을 사용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그랬어요. 닷컴이 한참 성행하고 주가 폭등할 때 어떻게 이거를 수익으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들 간에 서로 공급 계약을 맺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도 그 모습이 약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는데 투자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엔비디아 칩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이 수명주기, 칩의 수명주기를 굉장히 늘려놔서 이게 과소계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6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2년, 네, 3년밖에 못 쓴다 이러기죠. 그렇게 되면 3년 안에 그만큼 수익을 뽑지 못하면 엔비디아 칩을 또 소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부담감도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흔드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칩을 가져간 기업들이 수익 모델을 못 만들면 그들은 추가로 공급을 받으려 하지 않겠죠. 공급 계약을 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은 것까지는 좋지만 향후 그것이 지속될 거냐에 대한 부분. 물론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뭐 수요가 미쳤다라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을해서 데이터를 해봤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수익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는 그 아직 데이터 센터 못 갖춘 곳은 갖춰야 되니까요. 수요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은 군데군데 가서 구석구석 가서 수익으로 가져갈지는 미지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19일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미국은 각 투자를 해서 내는 컨센서스를 완전히 다 상회해야지만이 정말 대우를 받죠. 근데 뭐 하나라도 하회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일 밤 발표될 실적에 미국은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좀 많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홈디포 실적이에요. 올해 주당 순이익이 작년 대비로 5%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하락이 된다. 그래서 기대치가 완전히 안 좋아진 상황이 됐고, 그것이 이제 미국 시장 더 한번 흔들어준 상황이 됐고요. 또 ADP 민간 고용에 대해서 보면 지난 4주 동안 미국의 민간 고용 예비치가 2,500명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진한 형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때 고용 때문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자 재고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생산비가 소비가 안 된다면 생산비도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한 연준이 금리를 하겠느냐? 지금은 50대 50이라고 하죠. 50대 50. 50대 50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거의 8, 90%가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한다 쪽에 포인트가 맞췄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또 지난번에 제롬 파월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표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어떤 대응,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 있죠. 스티브 마린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 뭐 미셸 보우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사람들은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사람들 실제로 연준 전체 의원은 16명이지만 투표를 참여하는 사람 12명이거든요. 12명 정도가 에서 거의 뭐 한 9명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금 조달을 뭐 17조인가 했다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약간 자금 여력이 좀 없어지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의문점도 생기긴 하는데, 항상 미국은 뭐 여유가 있어도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미리미리 자금 조달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시장이 돈이 말라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의문점도 생기기도 있고요. 뭐 금리 인하가 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공급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장을 흔들 수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일단 다우 차트를 보시면 다우도 4월 연속으로 급락했네요. 그렇죠? 60선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날도 하락을 했죠. 1.6%. 요날도 0.6%. 지난주 금요일날도 1%. 오늘도 1%. 원래 1.45% 하락이었거든요. 1%. 그다음 이 보시면은 쌍대가 됐죠. 제가 그게 지워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선을 긋죠. 추세 복귀. 쌍대는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쌍대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번 월봉을 다 깨트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지난번 월봉을 다 깨트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쌍대의 모습이 완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2.1%까지 밀렸다가 쭉 땡겨가고 약보합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분봉으로 보면 대충 나오는데요. 분봉으로 보면 한 5분봉 보면 마지막으로 하면서 밀려버렸네요. 그렇죠? 마지막 1시간 동안 다 밀어버렸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까지, 거의 0.25까지 밀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야간 선물에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야간 선물. 그래서 야간 선물이 올랐는데 이 부분 반영 안 해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해석도 되겠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특히 엔비디아를 타겟으로 하는 공매도 포지션도 좀 있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그런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10만전자가 다시 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10만전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시각 못 올린 이유가 그 윈도우 11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OBS 프로그램이 안 먹더라고 제대로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다시 교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올렸는데, 어저께 이제 그 골드한테는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드린 게 뭐냐면, 이 5일선과 21선이 데드가 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그냥 다시 올라오다가 골드 나듯 하다가 다시 데드가 났어요. 이건 제일 안 좋은 차트입니다. 가장 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거 없는 상황 맞다. 제가 SBS CNBC 가끔 나가는데요. SBS CNBC에서도 제가 삼성전자 어쩌면 개인들이 다시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10만전자, 하이닉스는 60만 하이닉스가 밀리는 그런 흐름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쌍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쌍대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84,900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쌍대의 완성형은 84,900원까지 오느냐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96,400원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시장 지금 수급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근래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개인들이 다 팔다가 개인들이 다시 또 사요. 다시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락할 때 개인이 받아주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거 상당히 좋긴 한데, 전체적 분위기가 안 좋은 흐름 속에서 개인만 사는 거는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항상 외국인이 사고, 그리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과 개인이 퐁당퐁당 올리다가 개인이
샀을 때 주가 한번 고점 치다가 개인이 터질 때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요번에 하락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많이 상승했잖아요. 올해 84%가 올라갔다고 하죠. 저점 대비로. 그런 부분도 계산해 보면은 뭐 일부 되돌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개혁도 좀 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되고요. 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